고학년을 위한 고전 논어를 읽어드릴게요. 논어는 공자가 그 제자들과 세상을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공자의 혼잣말, 제자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 제자들끼리 나눈 대화,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모습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논어는 공자가 살아있을 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공자의 제자들이 편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용 중에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미화된 것도 있을 것으로 추측돼요. 또한 진시황 때 유학자들을 죽이고 책을 불태운 분서갱유 사건으로 논어 역시 사라졌기 때문에 논어는 훗날 유학자들의 기억에 의해 다시 쓰여졌어요.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편의 이름은 각각 하기, 위정, 팔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수리, 태백, 자한, 향당, 선진, 안연, 자로, 헌문, 위령구, 계시, 양화, 미자, 자장, 요활이에요. 각각의 제목은 본문의 처음 두세 글자를 딴 것이죠. 내용은 단편적인 일화나 문답 형식으로 되어서 언뜻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공자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자가 일생을 걸쳐 추구했던 모든 덕과 완성된 인격에 그친 인의 덕목을 보여줘요. 따라서 음미하면 할수록 심오한 유교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논어의 줄거리 한번 자로편에 나와 있는 일화 중 한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스승 공자와 제자 자로는 성격이 매우 달랐어요. 공자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반면 자로는 성격이 급했지만 용감했어요. 공자는 일찍이 산에서 유람을 한 적이 있어요. 목이 말랐던 공자가 자로에게 물을 구해 오도록 했지만 그런데 물을 들어간 자로는 물가에서 그만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자로는 용감하게 꼬리를 잡아서 호랑이를 죽였고 의기양양하게 호랑이를 끌고 물을 떠왔죠. 그런 뒤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뛰어난 무사는 호랑이를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뛰어난 무사는 호랑이 머리를 잡지. 자로는 다시 중간 정도의 실력의 무사가 호랑이 잡는 법을 물었어요. 이에 공자는 호랑이 귀를 잡는다고 답했어요. 자로가 다시 가장 능력이 뛰어난 무사가 호랑이 잡는 법을 물었죠. 그랬더니 공자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찬다고 했어요. 자로는 너무 화가 나서 스승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큰 돌을 품고 공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공자에게 가장 뛰어난 무사가 사람 죽이는 법을 물었어요. 이에 공자는 붓끝이라고 답했죠. 이어 자로는 중간 정도의 무사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물었어요. 공자는 혀 끝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자로는 마지막으로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무사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돌을 품고 가서 죽인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자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스승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대요. 자,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노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공자의 조상은 귀족 계급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공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노나라 변방의 하급무사로 일하는 평민을 지나지 않았어요.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공자는 창고를 맡아보는 위리, 나라의 가축을 기르는 승전리 등의 하급 관리로 일하다가 30대에 훌륭한 스승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공자는 최초의 직업교사로 특히 역사와 시에 뛰어났어요. 공자는 40대 말과 50대 초에 이르러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이어 노나라의 재판관이며 고위직인 대사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공자는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왕의 측근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누나라 세도가의 견제를 받아 그리 오래 정치에 몸담지 못했어요. 결국 공자는 56세의 벼슬을 그만두고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있는 나라를 찾으러 노나라를 떠났어요. 이후 공자는 67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글쓰기에 몰두했고 BC 479년에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어요.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인으로 극기복례, 즉 자신의 이기심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인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사상으로서의 인을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자, 논어에 버금가는 멋진 책 슬견설도 있어요. 슬견설. 논어에서는 공자의 인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일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공자와 제자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형식의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슬견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슬견설은 조선시대 이규보가 지은 것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비판한 고전 수필이에요. 이 글은 나와 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다음은 어떤 손과 나의 대화예요. 오늘 저는 몽둥이로 개를 쳐서 죽이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저는 어떤 사람이 이를 잡아서 뜨거운 화로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지요. 하하, 어르신,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 그럴 리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임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생물도 크기에 따라 귀하고 하찮은 것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쇳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나 도를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렇듯 슬견설을 보다 근원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습관적인 생각들을 지적해 주었어요.